밤 사이에만 무려 52명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 환자 모두 156명으로 늘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럴 때 일단 생각보다 지금 상당히 지금 확산 속도가 빨라요. 정부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정부도 오늘 뭐 관계기관 대책회의부터 해서 그다음 총리께서 대통령한테 보고까지 하는 이런 네네. 단계로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우리가 애착했지만 지역간 감염으로 단계가 예방 단계에서 지역간 감염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단계는 좀 정부 차원에서도 과다할 정도로 단계를 높여서 국민들한테 어쨌든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무슨 조치들을 다 해야 될 상황 같긴 합니다. 예, 예. 근데 사실은 이걸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정부의 대책이 초동해서 예. 예방 단계 조금 이렇게 좀 안심하는 분위기로 약간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분위기 속에 이게 딱 싹 확산되니까 예. 국민들은 불안은 더 가중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이 코로나19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정부는 추경 편성도 고려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뭐 수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일부 취약계층,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부에서 항공 이용 시의 어떤 관세를 배 이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뭐 격화시켜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운영 자금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은 미수령 대금에 대한 수출 보험금을 이렇게 가지급하는 방안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예. 지금 벌써 확진자가 150명이 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네. 이 사태가 어디까지 커질지는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경북 지역의 뭐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코로나19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향후 어떤 세수로 계속 이거를 지원한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남은 거는 추경이거든요. 그래서 예. 야당에서도 그 국민들의 그 실물 경제가 계속 이렇게 막 둔화될 수밖에 없다면은 결국 이 문제는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감염 확산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는 게 신천지인데 이 신천지에 대해서도 좀 국가 차원의 지금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추가 확진자 52명 중에 신천지 관련이 39명이고 네, 그렇죠. 그때 지금 이 31번 확진자였죠. 예. 9일과 16일에 걸쳐가지고 총 4번의 예배를 참석하는 바람에 어떤 뭐 예배 방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확진자가 확 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그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전 신도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전부 이렇게 연락이 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 내부의 어떤 자율적인 통제에 맡기는 거는 이미 한계가 있고 네네. 또 어떤 그 자기들만의 SNS를 통해 가지고는 일부 이렇게 입단속을 하는 듯한 정황도 지금 포착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어떤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는 경계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차의과학대 교수와 또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교수님,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5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 네. 우리나라 이 상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일단 그 31번 환자를 확진함으로써 네네. 그 연결고리를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이제 환자는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가 지금 단기간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한 집단에서의 발생이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그것이 예. 이제 어떤 집단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그런 대규모 발생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방역 당국의 이런 통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네네. 이 신천지 교회라는 이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신천지 교회에 있는 교단 측에서도 아무래도 그 어떤 교단의 이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신도들에 대해서 그런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것이고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현재 방역 당국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물론 지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지금 뭐 전국으로 확진자가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보니까 이제 뭐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이 신천지 교회를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이 방안은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네. 현장의 어떤 이 경찰 병력이라든지 뭐 그런 이 공권력이 그 경비를 쓰게 되면은 네. 그 신도들의 어떤 입구 진입 자체가 이제 통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 신도들의 어떤 종교 활동을 왜냐하면 그분들 자체가 지금
전염력이 있는 감염자가 지금 상당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조치는 상당히 재빠른 그런 또 유효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두 자릿수로 늘어난다는 게 갑자기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많다기보다 그동안에 찾아내지 못했던 숨은 감염자들이 뒤늦게 발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 31번 환자를 확진함으로써 예. 이 신천지 교회에서 그 신도들에 대한 그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네. 발생 양상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그 7일, 8일, 9일 때 작은 피크가 있고요. 또 15, 16, 17 때 큰 피크가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미 이 교단 안에 신도들 중에서 감염자가 계속 있고 예. 그 상황 안에서 계속해서 환자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발생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이 상황은 그 이 신도들에 대한 그런 이 격리 조치와 함께 확실한 그 이 확진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네네. 그 환자들은 그 이 격리와 그리고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주말이잖아요, 내일부터. 네. 사실 주말에 종교 활동도 많고 이런데 네. 전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으로서 이럴 때는 좀 그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네.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특히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이 자가격리를 하시고요. 예, 예. 그리고 또 그 신도들 안에서도 좀 이렇게 그 자석에 대한 그 배열도 그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도 지금 교회에서 집단 발병 양상이 지금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접촉을 통해서 많은 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종교 활동을 좀 어느 정도 제한을 하거나 또는 그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박인복 교수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조사 대상 1,001명 중에서 57명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어저께 대구시장 발표 말씀으로 300여 명이 연락 두절이라고 했는데, 예, 예. 그동안 연락이 확보돼서 네. 70여 명이라 해서 계속 이제 찾아가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네. 신천지 교회의 특성상 보면 이렇게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예, 예. 네. 또 교제 확장을 위해서 또 뭐냐면 이게 서로가 누가 그 신천지 교인인지 알 수 없는 이 점주의 행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것보다 훨씬 더 확대된 개념으로서 교회가 좀 통제선이 확보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네네. 물론 뭐 이분들이 또 이동도 여러 가지 그 대구도 많이 모이기도 하고 뭐 과천으로 갔다가 뭐 경기도 어왕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도 굉장히 폭넓은 분들이라 이런 네. 분들을 빨리 파악해서 어쨌든 통제를 해야 되고 단지 지금 우리가 이쪽에 집중돼 있긴 하지만 네. 청도에도 병원 내에서 지금 감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도 보면은 이제 병원 내 감염이라고 우리가 메르스 때도 병원 내 감염이 그 통제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네. 뭐 에어졸까지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이런 통제된 공간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당 1차적으로 좀 방역만을 넓혀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고 지역 간 감염을 좀 확산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정 교수님, 지금 31번 확진 환자 얘기를 또 지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지금 신천지 신자기도 하고 여러 지금 확산의 원인으로 또 지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31번 확진 환자도 1차가 아닌 2차 감염자다. 지금 이런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31번 환자가 예.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그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이제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서 결국은 검사를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사실은 이 31번 환자 때문에 이 집단 감염을 더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효과도 있어요. 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이 31번 환자가 종교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이 분이 질병을 전파한 부분도 있지만 네. 이분이 종교 활동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 그래서 이제 환자의 어떤 이 질병 발병 양상 규모를 봤을 때 그렇게 추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방역 당국은 이 신천지 교회 교단에 있는 이 신도들, 그 신도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네네. 어떤 증상 발현 여부,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확진 조사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질병이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것들을 조기에 차단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같이 뭐 수십 명씩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하는 국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1차 감염자를 찾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필요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네. 이 질병의 전파와 확산을 방지하는데 더 시급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청도에 네. 병원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첫 사망자까지 발생을 네, 했고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사망과 관련돼서는 네. 이 환자분이 이 병원에 한 20년 이상을 예, 예.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이제 진료를 받고 있었던 분인데 네네. 15일부터 이제 발열 증상과 함께 호흡기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폐렴 증상이 심해지면서 19일 사망을 했는데 그 시점에 청도 대남병원에 다른 예. 이 코로나19 환자가 확인이 되면서 예. 혹시라도 폐렴 증상이 있는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하신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검체를 채취해서 조사를 한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네. 이 병원에 이 15명의 확진자가 있고 그중에 또 5명이 간호사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원내 감염의 우려가 지금 대단히 크다. 아,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는 이제 저 병원 자체가 요양원과 같이 있고 또 보건기관도 있고 예. 또 주거시설도 같이 있는 아주 대형 기관입니다. 네, 네. 680명 정도가 공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방역당국은 이 시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시설 봉쇄 그리고 이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원 자가격리 그리고 이제 환자들의 증상 발현 여부를 지금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고 관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군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지금 충북 증평에서는 육군 병사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여자친구가 또 신천지 네, 네.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네. 식으로 지금 여러 갈래로 지금 확진자가 전파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제 군부대에서 발생한 환자들의 경우에도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신천지 교회 활동과 관련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네. 그 정도로 이 코로나19의 초기 감염력이 대단히 높다. 예. 그리고 증상이 없더라도 약간의 경미한 증상만 있더라도 감염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 신천지 교회에서 어떤 종교 활동을 하신 분들은 각별히 본인이 자기 건강을 챙기고 네네. 또 자기 가족의 건강을 챙긴다는 면에서 자가격리는 물론이고 보건당국에 신속하게 신고를 해서 관리를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군 같은 경우 또 집단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박 교수님 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군 자체가 이제 통제가 가능하기도 하죠. 예, 집단 예. 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환자가 생길 경우에 1인실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예. 병실이 뭐 예를 들면 환자가 확진자가 더 생기면 응압 병동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갖춰져 있는가? 지금 사실은 대구도 터졌지만 네네. 응압병실 있는 데가 40몇 군데에서 50몇 군데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이런 확산 속도로 한다면은 아마 이 병실 구하기도 네. 그리고 의료진 이런 것들이 과연 다 확보될 수 있는가? 더 큰 거는 지금 뭐냐면은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2명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역학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역학조사 예비 역학조사 인원들을 빨리 확보해서 이 역학조사가 돼야지만이 다른 분들이 전파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려면 김부겸 그 출마자가 말씀하셨지만 예. 어쨌든 긴급 예산도 편성하고 사람도 확보하고 이러는 것들이 빨리 해야지만이 지역 간 감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군요. 네, 전 변호사님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뭐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해서 뭐 힘을 보태겠다고 하긴 했다는데 일각에서는 뭐 지금이라도 뭐 중국 입국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이제 문 대통령께서 어제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하면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거든요. 한중 외교 관계라는 게 우리나라 외교의 중요한 부분이고 대통령께서 그거를 앞장서서 신경 쓰시는 부분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부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었고 국민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불안해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대통령 처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지나치리만큼 완벽한 방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진원지인 중국에서의 입국도 후베이성만 차단이 됐고 방역망이라는 것도 감염 가능한 시기를 최대한 확장해서 완벽하게 방역을 해야 되는데 29번 환자는 방역망 밖에서 발생을 했고 네. 지금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전원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켜달라는 청원이 70만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하필이면은 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전원 입국 금지하지 않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지금 확진자 수가 확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국과의 외교 관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단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는 게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